자, 테마 8번 우리 계약법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에 자주 나오죠. 어떤 논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 역시 이것도 시험에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의 건물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그 대금을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갑을 간에 체결이 됐다. 자, 이때 이제 어떠한 법률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은 갑과 을 간의 계약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병이 설립 중에 법인이거나 태아인 경우에도 갑과 을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제3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제3자 병에게 취득시키려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 기타의 권리도 가능합니다.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제3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이건 형성권이고요. 재산권이므로 양도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는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제3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을의 채무 불이행 시에 병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6번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7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거나 매매 대금의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요. 예.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 병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옵니다. 여덟 번째, 낙약자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아홉 번째, 자, 보상관계. 이게 뭡니까? 갑을 간의 관계죠.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 갑과 병과의 관계, 대가관계죠.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번, 병의 대급 지급 청구에 대해서 을은 병에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렇죠? 즉 낙약자 을은요, 요약자 갑의 등기 서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을은 갑과 병 간의 관계, 즉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갑도 대가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 관계에 대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역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요, 또 즉 수익의 벽이 수익의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에 소비 대차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시험에서 지문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 사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자 병전적 채무 인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과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는 거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사례는요. 면책적 채무 인수나 이행 인수나 계약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과 병존적 채무 인수,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중첩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나 이행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 설명드린 것 중에 나온 것들이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안 됩니다. 자, 13번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역시 앞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이나 특정돼 있지 않죠. 그래도 역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1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요. 그렇죠?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수익자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나 취소는 못합니다. 자, 16번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도 정리하셔야겠네요.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로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 시험에 이제 사례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는 사례인데요. 갑과 을은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 후 병은 을의 채무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을의 채무에 대해서 당신 받겠느냐 그랬을 때 수익 의사 표시를 제3자 병이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이제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갑, 병 간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을은 그 무효로 선인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 병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을이 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갑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자, 5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해제로 인한 계약 관계의 그 청산은요.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병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기한 사유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병 간의 법률 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항변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은 가능하고 우리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중요한 법률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